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앤드라이브와 함께하는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저나 어제 네. 무료 이용을 하신 게 때문에 어떤 거요? 조이앤드라이브. 나 이번에 두 번째 무료로 두 번째요? 예, 두 번째 이 무료로 이 대리운전을 썼습니다. 바로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 여지껏 썼던 그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짜로 쓴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말씀만 들어도 이익이 좀 뭐 많네요. 공짜라는 게 사람 참 기분 좋게 만들어요. 공짜. 적립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쓸 수 있는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 조이앤드라이브의 장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초 앱 설치 시 네네. 만원 적립. 만원 적립. 친구 추천만 해도 2,000원 적립. 2,000원 적립. 그리고 친구에게 만원 적립. 친구 소개시켜주면 바로 친구에게 10,000원이 적립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에게 2,000원 적립. 이야.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내가 대리운전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10%가 적립이 됩니다. 예. 아직도 이 조이앤드라이브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십시오. 자, 저축성 적립형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산 차륜형 장갑차 K808이 이 중남미 첫 해외 진출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페루요. 페루. 야. 근데 이게 지금 차량 장갑차는 전 세계 수출로서는 이게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궤도형으로 따지면은 약 35년 전이죠. 이 말레이시아의 K200.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레드백, 호주. 레드백이 또 그러니까 장갑차 하면 두 종류지 않습니까? 예. 바퀴식이 있고 이제 궤도식이 있는데 궤도 있죠. 궤도는 그나마 이제 한 개국씩 그 먼저 장비라든지 지금의 레드백이라든지 있는데 네네. 이 차륜형 바퀴식은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한참 뭐 얘기가 된다 왔다 갔다 했었게 했었죠. 그게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좀 그러고 이제 잠수를 탔죠. 예. 사업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먼저 페루가 사업이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진행됐던 사업이 뒤집어지면서 네. 재대결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수는 이제 99대 중에서 30대. 30대. 네, 30대를 일단 1차 분야로 이제 발주를 하는데 네, 총량이 99대였습니까? 예, 사업이 99대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요. 30대를 뭐 1차 분야로 사서 네. 도입을 하겠다. 근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 뽑아놓고 네. 좀 더 좀 오밀조밀한 그 조건을 이제 제시해서 타결을 보려면 이제 사인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죠. 네네. 근데 아직 사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죠. 먼저 그 사업을 작년 사업을 뒤집어서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네. 새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대한민국의 차륜형 808, K808이 된 거죠. 근데 이 K808 가지고 어제 막 뉴스니 어디니 막 이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저는 이게 계약까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딱 설정을 짓잖아요. 아다르고 예. 어다르던 거를 이 업체나 이제 언론사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말씀을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 국산 차륜형 장갑차 K808 이 베코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 페루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거의 확실시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됐다고 보죠. 네네. 세부적인 뭐 이제 성능에 대한 가격에 대한 조율이 좀 세부적으로 따르겠지만은 네. 이건 거의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1차 분량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약 후에 30대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계약이 확실히 되면 이후에 거의 뭐 100여 대 이상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일단 설정된 거는 99대니까 네네. 100대 딱 미만인데 그렇겠죠? 다 먹어야죠 나머지도. 먹어버려야 네, 먹어야죠. 예. 더군다나 이게 남미 시장은 또 옆에 이제 파급효과가 있어요. 이게 차륜형 장갑차들은 네. 구매를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궤도시가 달라서 가격도 좀 차별되고 그래서 이게 좀 어디서 딱 터져줘야만 말레이시아 사업도 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폴란드에 FA50이 되니까 바로 이게 또 뛰밀 전에 사겠다고. 그래서 FA50도 말레이시아에서 1차 계약을 또 했죠. 2차 분도 그렇죠. 있지만. 그래서 여파가 있을 거라는 기존에 우리하고 협상하던 나라들. 자, 그런데 이 장갑차 부분에서 이 첫 해외 수출은 아니에요. 과거 35년 전이죠. 이 말레이시아의 K200이 111대. 111대가 수출이 됐었죠. 오래전의 일이죠. 궤도형. 예. 근데 현역 장비로서는 잘 굴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엊그제인 것 같은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또 호주에 수출이 됐습니다. 뭐 행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말레이시아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후속 이제 도입 대상국이 이제 될 수 있는. 더불어 이제 또 이 필리핀도 네. 필리핀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차량용 장갑차를 네. 많이 사이되는.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필요로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제 무장 체계라든지 그거 결합해가지고 네.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사업들 세컨 배치 후속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또 거긴 또 지역에 따라서 도시 지역이냐 또 야지냐에 따라서 네. 뭐 6x6 아니면 8개, 8x8 둘 중에 또 이제 뭐 이렇게 가름을 할 텐데. 네. 그래서 필리핀도 소요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 페루 어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K808 베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뛰어난 방폭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시속은 100km 안팎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중에서는 또 최대 시속 8km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엔진이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총 장착과 연막탄 발사 장치 장착, 그리고 타이어가 피탄시 펑크가 나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CTIS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1사단, 1보병사단 전방이죠. 네. 서울 그 북방에 그 최근에 이제 취재를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기동 시범을 보이는데 네. 그 12.7mm 기관총 K6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화력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네. 응급조치 뭐 어떤 수준으로 K4 유탄 발사기 네네. 그것도 이제 사용 어떤 임무에 따라서 거치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흔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예. 그래서 K4 40mm 유탄 발사기까지 이제 운영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SNT 모티브죠. 거기 제품을 같이 껴서 팔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그게 저쪽 동유럽에 또 판매될 실적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또 해외 수출도 뭐 그것도 추가로 가능하지 않을까. 같이 그 어떤 세트로 해서. 예. 그럼 이 K808이 몇 년도부터 생산이 됐죠?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예요. 10년 전. 그럼 2014,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공장 생산을 직접 가서 만들고 있는 거를 자세하게 본 게 2016년에서 17년. 그래요. 네, 상당히 자세히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보안이 엄격하죠, 요즘에?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 때문에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저희는 스틸 사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수출이 터지기 전에 KT전자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찾아줘서 고맙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든 회사를 찾아주고 와서 홍보해 주니까 또 고맙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예. 17년도 전인데 그때 예. 많이 찍어봤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장갑차가 만든 생산 라인이 이것도 전차만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흥미롭게 많이 봤어요. 순간순간 그 과정을. 네. 근데 요즘엔 공개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정이.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또 관계자들이 보시면 또 제한되게 또 촬영해서 그 업체에서 네. 뭐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상당히 저기더라고요. 정밀하게 상당히 고급 기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스틸 사진 중심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네네. 과정들을.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페루 육군의 이 장갑차 수준이 거의 뭐 박물관 수준이다 이런 소리 한번 하셨죠? 그러니까 이번 사업이 의미가 상당히 페루 육군한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더라고요. 그동안에 박물관 수준이라는 게 예. 2차 대전 것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거의 뭐 잡동사니 수준입니까? 그리고 종류도 뭐 다종다양한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M3 하프 트럭 반개도 예. 그게 50대. 50대. 그다음에 M8 그레이하운드라고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최초 보병 전투 차량이죠. 기계화 차량. 네네네. 전차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게 60대. 그 다음에 70년대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경쟁을 시켜서 샘플도 샀었고, 네네. 그러다가 뭐 몇 대 쓰다가 그냥 예비군 부대한테 넘긴 게 UR416 독일제. 이게 70년대에 나왔던 건데 150대. 70년대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내구성이 있겠죠. 뭐 옛날 서독제니까. 튼튼하겠네요. 그러니까 오래. 근데 이게 지금 7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150대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채택한 게 이태리 피아트 6614. 우리가 이제 둘 경쟁을 시켰어요. 네네. 근데 피아트 6614를 선택했는데 네. 페루군은 현재 이거를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기준이죠. 네. 25대. 25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뭐 현대화 시키겠다고 해서 LAV2라는 네. 그 좀 더 현대화된 장갑차는 32대. 32대 라브.
예, LAV2.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무기 다변화. 또 미국에 의존하면 나중에 뭐 자기들이 뭐그 금수 조치 당하면은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네. 한때는 이제 저 러시아제 BRDM2 정찰 차량인데 차량력 예. 30대.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K808이나 806 중간 수준의 BTR 60에 12대. 12대. 이건 많지가 않아요. 소련제, 러시아제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숫자로 따져보니까 옛날 구소독제 UR416이 150대이기 때문에 야. 이게 주력이다 보니까 이걸 당장 대체한다기보다는 2차 대전 때 걸 먼저 대체되겠죠. 그렇죠. M3나 M8 먼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요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99대고 옛날 게 60대, 50대 합해보면 110대잖아요. 아, 그 100여 대. 100여 대를 일단 제일 우선 대체를 해야 되는 게 M8하고 M3를 먼저 대체. 2차 대전 때 건데 뭐 7, 80년 전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K808 1차 계약으로 30대를 우선 도입을 하고 2차 계약으로 아무래도 한 70여 대 더 추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전체 큰 폭으로 해서 세컨 배치 2차 큰 2차 사업으로 해서 네. UR416 소독제 150대를 또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2차는 70대가 아니고 거의 뭐 200대. 200대 가까이. 네, 피아트 664도 있으니까. 아. 그거 같이 같은 시대 옛날 70년대 거기 때문에 네. 같이 대체를 해야 돼요. 이건 완전 구닥다리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뭐 중나비가 특징이 뭐 옛날 거라도 뭐 잘 갈고 닦아 쓴다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네. 앞으로 2030년대를 바라보면은 2차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야, 그러니까 이 페루가 장갑차 도입이 시급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루고 미뤘겠죠. 우선 그 어떤 교체해야 되는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의 상륙함 큰 네. 뭐 LPD급의 상륙함에 또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육군으로도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마 투자를 할 곳이 아마 세 번째가 공군. 공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50 개량이 이제 앞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죠. 그거 상당히 이제 침을 흘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욕심을 안 내는데 개량되기 전거는. 그래서 F-50 개량령에 대해서는 이제 폴란드 납품하는거나 이제 말레이시아 납품하는 거. 네네. 그거의 생산 속도라든지 완성도를 보고서 그거를 어떤 그 미그 29라든지 SU-22가 또 있어요. 대체 예. 폴란드처럼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아마 관심을 더 가지면서 발주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경쟁, 형식적인 경쟁은 있겠지만은. 네, 페루가 그 정도 돈이 있습니까? 일단 뭐 무기를 지금 이게 현대화시키는 게 네. 그 텀 자체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정도 뭐 돈은 기준이 90년대 이렇게 지금의 그 주력 장비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제 중심으로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30년 만에 이제 하는 사업이고 이제 육군은 이제 이 차량용 장갑차가 손을 대고 40년 차. 그러니까 2차 사업이죠. 2차 사업에서 이제 한 200여 대의 차량용 장갑차를 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차도 T-55예요. 그 옛날 아주 루마니아도 갖고 있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길을 잘 닦아놓으면은 또 이제 K2 전차도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F-50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현대 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에서 네. 함정 건조 계약도 맺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4대. 1차 내대죠. 나머지 또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뉴스가 순서가 HD 현대중공업의 그 함정 상륙함 중심이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해군 분야 닦아놨고 이번엔 지상. 지상의 차량 장갑차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네. 됐다는 건 잘 된다는 이제 징표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K2 전차가 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T-50으로 먼저 갈아치우느냐 아니면 미그 29나 SU-15 그러니까 F-50을 먼저 드리느냐 네. 그건 이제 우열을 가리겠죠. 좀 급한 상황 뭐가 더 급한지. 야, 그런데 지금 이 동유럽에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폴란드 수출이 네.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어떤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자기들도 수습할 시간, 자기네 그 해당 지역의 방산업체들, 특히 서유럽 중심의 방산업체들이 이제 뭐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지금 3년차 되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기존의 동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좀 약해요. 규모나 수준이. 네네. 그러니까 또 합작 개념으로 또 자기 이탈하지 못하게 자기 시장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조짐이 현재 이제 3년차 되니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반 진입하고 있는데 중반에 또 변화가 반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사례 아니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K9A2 자주포가 탈락을 하게 되고 독일의 RCH-155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들끼리의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을 크게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거죠. 정신 차렸네요. 정신을 차린 거죠.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다른 지역, 중동 지역에서 하마스 전쟁이 나니까 이제 시장을 본 거죠. 이거 다시 재가동, 재설립을 해서 판매를 나가면은 지금이 옛날보다 그 냉전 시절 70년대, 80년대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좀 준하는 수출 시장이 다시 열렸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도 자기가 혼자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동맹국 나토 동맹국한테 일부 이제 좀 담당하게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담시켜서 무기 네. 조달하는 거 탄약도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도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은 그 물량을 혼자 가져가지 못하게 막겠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전례 없는 네. 육해공 장비가 이제 특히 육군 중심이지만은 탄도탄도 있고요, 뭐 대공 미사일도 있지만은 네. 전례 없는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마치 소유럽이 중동 지역을 가서 뭐 무기 장사를 잘했다시피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기회는 오면서 경쟁은 심해진다. 앞으로 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발전을 했고 네. 그렇게 앞으로 이제 경쟁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무기 체계 관리, 홍보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홍보.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인터넷과 SNS 세상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그래서 아마 해외 홍보 관리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시기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의 이 막강한 국방력은 경제력이 뒷받침을 해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 방산이라는 게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했죠 벌써.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유럽과 또는 이 중동과 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봅니다. 예, 굉장히 또 여러 업체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앞으로 더 해외 시장에 대해서 더 신경 오밀조밀하게 조직적으로 네네. 그렇게 이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뭐 못한 건 아닌데 네. 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이 중남미 첫 진출을 하게 된 대한민국의 차륜형 장갑차 K808에 대해서 오늘 방송 나눠봤고요. 아니 이렇게 수출에 연이어서 터지는데 네네. 또 기분 좋아서 또 이게 한잔 하시는. 오늘 또 이것도 한잔 해야 되겠네. 하여튼 애국심이 강해. 기분 좋잖아요. 오늘은 뭐에다 마실까? 소주, 맥주, 막걸리, 백세주. 백세주. 저 백세주는 안 먹습니다. 오늘은 화요 딱 한 병만 사가지고 삼겹살 딱 2조각만 구워가지고. 삼겹살 좋은 거 사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 참기름 소금장이 탁 찍어가지고 이 청양고추, 고추장 딱 찍어서 한 입 딱 먹고. 비계 삼겹살은 사지 마세요. 예? 비계 삼겹살. 오늘은 집에서 먹을 거니까 이 조이앤드라이브는 아쉽게 다음 기회에 한번 불러야 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바깥에서 이 한잔 하게 되면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아직도 조이앤드라이브 앱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셔서 차곡차곡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조이앤드라이브와 함께하는 저희 슈퍼소닉 TV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